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한 버스기사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사마다 해석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축을 살처분할 때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 강화 플라스틱 용기를 써야 하지만 사용된 용기 대부분이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상자에 4, 5만 원 하던 명절 사과가 올해는 3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경기 불황에 소비마저 부진해 재고 부담을 걱정해야 할 처지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버스비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에게 내려진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논란입니다. 문제는 판사마다 해석 차이가 크다는 점인데요. 판결이 사회 통념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버스 운전기사 이희진 씨는 지난 2014년 승차요금 2,4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17년 경력에 처음 있는 실수였다는 항변을 사측이 받아주지 않자 이 씨는 법정 다툼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1심에서는 부당해고가 받아들여져 승소했지만 2심은 해고 사유가 인정돼 패소했습니다. 이제 나도 마음 편히 먹고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 갖고 있었는데 왜 결과가 나와서 가족들한테도 미안하고. 이런 차이는 해고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판사마다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판례에는 해고 사유가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크지 않다면 해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1심은 액수가 적고 운전 경력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 해고가 사회 통념상 맞지 않다고 봤고 2심은 단체 협약 위반이고 사소한 잘못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3,100원을 누락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돈의 또 다른 버스기사의 경우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아 복직까지 한 상황. 때문에 노동 문제는 생계와 직결되는 만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폭넓은 법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로 인해 받게 되는 생계의 위험성 등을 감안해서 징계의 정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이런 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씨가 상고할 계획이어서 부당해고 논란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이번 대선을 문재인 전 대표와의 2파전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정부 인사에서의 전북 차별도 비판했습니다. 이종휴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2파전을 예상하시고 또 승리를 자신하고 계십니다.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요? 정권 교체의 자격이 있는 정당은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대결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의당에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후보가 되고 또 민주당에서 쉽게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가 된다면 안철수와 문재인의 대결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정권 교체를 원하는 분들도 안심하고 누가 더 좋은 선택인지, 누가 더 나라 살리는 정권 교체인지를 판단하게 되실 거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 전 총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던 그것도 이제 적절하지 못했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주위에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이명박 정권이라든지 또는 박근혜 정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정권 교체 일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예상 가능하고 그리고 실현 가능한 방법은 2018년 지방선거 때 함께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선 결선 투표제는 저는 이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50% 이상 득표를 얻는 대통령이 탄생을 해야지만이 지금 높아진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을 제대로 개혁할 수가 있습니다.
전라북도 인사차별도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는 수년째 지금 장관이 없는 시대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능력 없고 지역에 편중된 그런 인사를 통해서 국가가 이제 이 지경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정말 다음 정부에서는 그 두 가지를 바로잡아야 됩니다. 즉 제대로 능력 위주로 그다음에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골고루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민간의 그런 투자 약속을 받고 정부가 그걸 안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결단을 내려서 제대로 된 인프라 투자들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의 투자들을 유치하는 방향이 그게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를 주장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셉니다. 유성엽 의원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비난하는 댓글 수백 개가 달리자 재판 결과에 따라 수감 등 처벌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 부회장의 구속 수사가 필요함에도 유 의원이 경제를 볼모로 정의를 부정했다며 도민들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5kg 한 상자에 4에서 5만 원을 호가하던 명절 사과가 올해는 3만 원대로 가격이 뚝 떨어졌습니다. 생산량이 50% 가까이 늘어난 데다 경기 불황에 소비마저 부진해 오히려 재고 부담을 걱정할 상황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내 사과 주산지 하나인 무주 안성. 우체국 택배부터 각종 마트 택배까지 고급스러운 포장에 담긴 사과가 전국 곳곳으로 배달됩니다. 여느 때 같으면 재고 부족을 걱정해야 할 때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아직도 저온 창고에 사과 재고가 한가득 남아 있습니다. 430톤 정도 남아 있고 이번 구정을 통해서 가급적이면은 시장에 출하하려고 무진 애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농장에서 직접 선별해 납품하는 농부들도 올해는 돈을 손에 쥐기 쉽지 않습니다. 생산량은 많은데 네. 가격이 없죠, 가격이. 전국적으로 1.5배나 사과 생산이 늘어 경쟁이 치열하고 재고 부담은 가격 하락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마다 이렇게 재고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어서 올 6, 7월까지도 공급은 꾸준할 전망입니다. 유통 매장도 고민은 마찬가지입니다. 사과 한 상자 가격이 3만 원 안팎으로 떨어져 부담 없이 구매할 만도 하지만 아직 소비자의 지갑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그런지 지금 고객분들께서 사과를 많이 찾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달라지는 명절 풍속도. 명절 선물의 대명사이던 사과 역시 대목 특수보다는 일상 소비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전통주 팔아주기 행사가 열립니다. 전북지방조달청은 최근 나라장터에 복분자주와 머루주, 사과주, 증류주 등 18종류의 도내 생산 전통주를 등록하고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명절 선물 판촉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과실주 중심의 도내 전통주는 그동안 명절 선물로 많은 인기를 얻었지만 최근 와인 등 수입주류에 밀려 판매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AI나 구제역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할 때는 침출수를 막기 위해 강화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매립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매립된 저장 용기들이 정부 기준에 못 미치는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을 휩쓴 AI로 이번 겨울 도내에서 살처분 매립이 이뤄진 장소는 84곳. 닭과 오리들을 땅속에 직접 묻던 과거와 달리 플라스틱 용기인 정화조에 담아 매립했습니다. 사체에서 나온 침출수가 땅을 오염시킬 수 있어 정부가 FRP 저장 용기에 담도록 권고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섬유 강화 플라스틱인 FRP 저장조를 사용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FRP 저장조가 훨씬 비싼 데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다른 제품을 써온 것입니다. 지상으로 나오게 해서 묻으니까 그거를 보호할 수 있는 여지가 되니까 깨지거나 눌리거나 그럴 염려가 없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기존 용기들은 가축이 부패하는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형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께도 얇고 강도가 떨어지니까 파손될 수도 있으니까 저가의 피 용기를 쓰지 말고 FRP 용기를 쓰도록 해라. 일반 매립지에는 침출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정이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장 탱크 주변엔 토양 오염 정도를 점검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매몰용 저장조의 규격과 강도, 재질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매립지 관리는 여전히 속수무책입니다. 그 지역에 토양 오염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양 오염이 되어 있다면 시급히 그것을 교체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AI 확산에 뒷북 대응으로 일관했던 정부가 매립지 관리에도 손 놓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철새 도래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 논밭의 피해를 보상해주는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이 도입된 지 15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보상액이 제각각이고 또 환경부 기준에도 턱없이 못 미쳐 손질이 필요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대표적 철새 도래지인 동진강 근처 김제평야. 해질녘이 되자 철새들이 떼지어 날아다니며 먹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창오리와 기러기 등 철새는 막 자라난 보리싹을 먹이로 삼습니다. 그냥 기러기가 무지무지 오죠. 이거도 이거 해변가니까 바로 여기가 해변가잖아요. 많이 안 쪄. 때도 막 와버려. 봄에가 더 와요. 정부는 철새들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도내에서는 금강호와 만경강, 동진강, 독림저수지 주변이 대상지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해진 데다 신청자를 모두 받다 보니 시군마다 보상액이 헥타르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게다가 환경부가 정한 적정 단가인 60만 원 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사업 면적에 비례해서 국비를 배정을 해줘라.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같은 사업인데 지역마다 혹은 시도마다 보상액이 다른 생물 다양성 관리 계약. 불평등한 요소를 없애고 보상액도 적정 단가에 가깝도록 손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최근 중국을 중심으로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설 연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중국에서 인체 감염을 일으키는 조류 인플루엔자는 H7N9형 AI로 국내 가금류에 유행하는 조류 독감과는 다르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140명이 감염돼 37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오는 4월까지는 인체 감염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특히 설 명절 전후 중국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쌀값 폭락 대책비 150억 원을 다음 달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쌀값 폭락 대책비는 변동 직불금과 연동해 도내 9만 1천 농가에 지급되며 전라북도가 40억 원, 또 시군이 110억 원을 내 조성했습니다. 도는 이번 대책비가 일회성 자금이지만 올해도 쌀값 폭락이 예상될 경우 추가 조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시군마다 전통시장 이용 홍보 활동을 본격화합니다. 백제 무왕의 탄생지 서동 생가터가 정비됩니다. 지역 소식 김한광 기자입니다. 남원시가 설 명절 연휴 전날인 26일까지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을 벌입니다. 사회단체 합동으로 진행되는 캠페인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와 장보기 행사를 홍보하고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설 정비와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재래시장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우리가 주부들이 나서서 재래시장을 좀 이용하자고 하는 차원에서 나왔습니다. 익산시가 서동 역사문화공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합니다. 서동 역사문화공원은 금마면 서고돌이 16만 제곱미터 규모로 백제 무왕의 탄생지 복원을 비롯해 연꽃단지, 상징 조형물 등 백제 왕도의 명소로 본격 조성됩니다. 백제 무왕의 탄생설화가 있는 마령주와 서동 생가터 정비를 통해 백제 왕도 익산의 역사적 정체성이 확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수군은 올 한 해 국비 300억 원을 들여 장수와 장계 공공하수처리 시설 증설을 비롯해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마을 하수도 등
환경 정비 사업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완주군이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창업 공동체 육성 사업 공모를 실시합니다. 문화와 복지, 교육 등 전체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공모는 39살 미만 3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한데 다음 달 6일까지 접수를 받아 최대 5개 단체를 선별합니다.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원을 발굴하고자 하는데요. 최종 사회적 경제 기반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 장군이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복지 기반 사업을 확충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업인 자녀의 수업료 전액 지원을 비롯해 출산 여성 지원 도우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등으로 관련 사업에 1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김한과입니다. 수주 물량 급감으로 구조조정기를 거치고 있는 군산 조선산업 밀집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이 이뤄집니다. 산업자원부는 어제 군산을 시작으로 전국 5개 조선 밀집 지역에서 현장 설명회를 열고 2,400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 다각화와 실직자 지원 등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또한 오는 6월 만료되는 조선업에 대한 특별 고용 지원을 1년 연장하고 대형 조선소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북현대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을 박탈당하면서 정상수성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아시아축구연맹 출전관리기구는 전북현대 심판 매수 사건을 심의한 결과 비위 사실이 인정된다며 출전 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현대는 비리에 구단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에 제소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경적을 울렸다며 보복운전을 해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37살 이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술을 마신 채 전주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다가 놀란 상대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뒷조차가 위협한 혐의입니다. 남원경찰서는 저신용 대출 희망자들의 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38살 A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조직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고 속여 1억 4천만 원을 빼돌렸으며 이 과정에서 A씨는 돈을 전달한 대가로 460만 원가량을 챙긴 혐의입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 성금을 저희 전주 MBC에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무주군 무주읍 사정마을 30만 원, 당산마을 20만 원, 죽산마을 27만 5천 원, 교동마을 40만 원, 남산회 1동 50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굴천마을 20만 원, 신교마을 35만 원, 차산마을 30만 원, 유송마을 20만 원, 전도마을 30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송호마을 17만 원, 지성마을 21만 원, 남산마을 25만 원, 안기마을 22만 원, 신목마을 17만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부안군 행안면 송서마을 14만 원, 변상면 격하 3마을 58만 원, 상서면 감교마을 28만 3천 원, 임실군 성수면 왕방리 조치마을 3만 3천 원, 왕방마을 23만 2천 원의 성금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군산 시립교향악단의 신년음악회가 오늘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교동 아트미술관 기획전시회가 민화, 예술로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전북 도립미술관 창작 스튜디오 입주 작가의 결과 보고 전시회가 오늘까지 열립니다. 태권도를 통한 올바른 마음가짐을 유도하는 어린이 뮤지컬 태권캅스가 모레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공연됩니다. 군산시 늘푸른 도서관은 모레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무료로 상영합니다. 익산시는 혈액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시청 광장에서 사랑의 헌혈 운동을 실시합니다. 제497회 김제지평선 아카데미 강연이 오늘 시청 대강당에서 소통의 본질과 가치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2017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 합동수매 설명회가 내일 고창군청에서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늘까지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를 신청 접수받습니다. 전주 전통문화관은 설맞이 문화 행사로 내가 만드는 전주 비빔밥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날씨입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높은 가운데 구름이 많다가 차츰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 수온지는 남원 8도, 전주 6도, 김제 5도 등 5도에서 8도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기온을 나타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